안녕하세요. 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계속해서 라디오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SDAP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DAP는 여기 UP라고 썼죠. SDAP for UP. 그래서 UP는 User Plane의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 CP는 Control Plane, UP는 User Plane. 네, 그래서 이 SDAP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User Plane에만 있고 바로 PDCP 위에 있는 레이어고 이 3GPP의 제일 상위단 유저 플랜의 제일 상위단 프로토콜 레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위로는 이제 3GPP 프로토콜이 아니죠. 네, 그래서 유저 플레인의 최상위단은 SDAP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플랜에는 SDAP가 없죠. 그리고 유저 플레인에만 있죠. 그리고 이 SAP는 4G에서는 LTE에서는 SDAP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토콜 스택이죠. 그래서 왜 이게 새로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이 SDAP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지 당연히 왜 4G에는 없었고 5G에는 생겼는지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바로 이 QoS 네트워크 쪽을 하시는 분들은 뭐 유선이든 뭐 무선이든 이 QoS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그 통신 쪽을 잘 모르셔도 이 QoS란 말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QoS는 어떤 말의 약자냐면은 Quality of Service, 그렇죠? Quality, 그렇죠? 어떠한 질, 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voice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목소리가 끊겨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를 해줘야지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말소리가 들려야지 이 보이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퀄리티 오브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의 컨디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딜레이가 어느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데이터 빗 레이시 어느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퀄리티 오브 서비스입니다. 이 QoS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구분해서 어떤 사용자는 더 빠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어떤 사용자는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플랜이 어떤 사람들은 프리미엄 플랜, 나는 80불 주고 더 빠른 스피드로 인터넷을 쓰고 싶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는 이 QoS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 사용자에게 그 빠른 스피드의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SDAP가 유인은 핸드셋이죠. 핸드셋과 G노드 B 사이에 올라간 거죠. 그 말은 바로 QoS를 예전에는 이 두 사이에서는 이 SDAP가 없었기 때문에 QoS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핸드셋과 G노드 B 사이에 SDAP가 들어가면서 이 QoS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SDAP는 NSA 또는 SA, 우리 NSA, SA 뭔지 알죠? Non-Standalone, 그렇죠? LT가 꼭 있어야지만 5G를 쓸 수 있는 환경, NSA, SA, Standalone, 5G 혼자 쓸 수 있는 환경. 자, 이 SDAP는 NSA, SA 둘 다 쓸 수 있을까요? SA는 당연히 쓸 수 있겠죠. 5G니까. 뭐 5G니까 뭐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질문이 NSA. 자, NSA에는 이 SDAP를 쓸까 안 쓸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안 쓴다. 왜 안 쓸까요? 그것은 바로 NSA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LT로 오죠. LT에서 ENDC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듀얼 커넥티비티, 그렇죠? 어디서 데이터가 스플릿되죠? PDCP, 그렇죠? 여기는 5G, 그렇죠? 여기는 5G 라디오죠. 자, 여기 LTE 라디오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PDCP를 통해서 스플릿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SA에서는 이 SDAP가 없다. 그렇죠? SA만 이 SDAP를 쓴다라고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SDAP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4G와 5G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이 SDAP는 4G에 없었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쉽게 4G와 5G의 이 QoS 플로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PGW, SGW가 여기가 코어 네트워크입니다. 유저 플레인 쪽 코어 네트워크, 그렇죠? 그리고 E 노드 B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이죠, 그렇죠? 예, 베이스 스테이션, 그다음에 여기 핸드셋 보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S1 베어럴, 뭐 라디오 베어럴 이렇게 있는데 이 베어럴이라는 것은 관이죠. 어떤 통 같은 건데 E 노드 B와 핸드셋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라디오 베어러가 있으면은 데이터가 이 노드 B에서 핸드셋까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로지컬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와 G 노드 B는 뭐 대부분 그 이더넷 케이블이나 뭐 광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겠죠. 스위치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로지컬하게 연결이 되면은 S1 베어러가 연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둘이 합쳐서 E-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랩은 요 관, 여기 코어 네트워크 SGW부터 핸드셋까지의 이 데이터가 흐르는 관을 E-랩이라고 그러고 이 PGW까지 연결하는 전체적인 관을 EPS 베어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베어러가 여러 개 있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4G에서는 이 데이터의 베어러가 통이 코어 네트워크부터 핸드셋까지 쭉 하나의 관이다. EPS 베어러. 그렇죠? 그리고 QoS는 이 베어러당 이 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에 관이 있는데 나는 지금 따뜻한 물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으려면은 그 따뜻한 물로 흐르는 관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나는 차가운 물을 먹고 싶어. 같이 쉐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뭐 이제 또 우리가 쓰는 그런 수도에는 한 관으로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에 그 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스플릿돼 있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스플릿돼 있죠. 여기도 하나가 더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차가운 물도 마시고 싶고 뜨거운 물도 마시고 싶고 뭐 아니면은 주스가 나오는 관을 또 하나 만들고 싶고 그러면은 이 EPS 베어러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따로따로, 그다음에 E-랩도 따로따로 그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플렉서블하지 못하고 간단하지만 플렉서블하지 못한 거죠. 파인 튜닝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e노드 B와 UE는 그냥 코어 네트워크에서 지정해주는 QoS 따라서 그냥 쭉쭉 그냥 똑같이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QoS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받는 대로 코어 네트워크에서 이 서비스는 이거로 해. 그러면 그냥 e노드 B와 UE는 핸드셋은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더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없는 거죠. 자, 5G로 가봅시다. 자, 보면은 뭔가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더 복잡한, 뭐라고 그럴까요? 더 플렉서블한 거죠. 이 5G로 넘어오면. 왜냐면은 보시면은 자, 여기 뭐 E-랩 그런 거 없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코어 네트워크부터 이 SGW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관이 없죠. 여기는 코어 네트워크, 그렇죠? 여기 G노드 B 하나의 터널이 있고 G노드 B와 UE의 터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터널이 DRB, 그렇죠? DRB1, DRB2. 라디오 베어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QoS 플로우라는 것이 생겼죠. EPS 베어러가 아니라 QoS 플로우. 그리고 QoS 플로우는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이 DRB 안에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G노드 B와 UE 핸드셋 사이에 DRB가 따로 나눠져서 그리고 또 그 안에도 다른 QoS 플로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GnodeB와 핸드셋이 QoS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프로토콜 스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컴플렉시티가 애드가 됐지만 더 자유롭게, 플렉서블하게, 그리고 파인 튜닝한 QoS를 5G에서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4G와 5G에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5G는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이 어떠한 서비스는 QoS에 아주 민감한, 그렇죠? 딜레이가 정말 적어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QoS 모델이 생기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핸드셋과 이 Gnode 사이에 SDAP라는 프로토콜 스택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똑같은 그림인데 한번 더 볼까요? 이 그림도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왔는데 보시면은 이 랩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의 다른 서비스, QoS가 다른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 랩이 생기고 이 안에 또 데이터 레디오 베어럴, S1 베어럴, 뭐 여기 S5, S8 베어럴, 그 다음에 그거를 통틀어서 EPS 베어럴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가 하나씩 생겨야 되고 5G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그냥 큰 N3 터널이 하나 있고 핸드셋과 그렇죠? 핸드셋과 여기 Gnode 사이에 데이터 베어럴을 따로 둘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안에 또 다른 QoS 플로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플렉서블하게 이런 QoS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QoS를 코어 네트워크가 지정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핸드셋이 어떠한 서비스는 어떠한 QoS에 맞춰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이 3GPP에서. 그래서 코어 네트워크가 이 5QI 밸류를 줍니다. Gnode 이제 쭉 다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5QI 밸류를 바탕으로 이 QoS를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5QI 밸류가 뭐 1, 2, 3, 4 이렇게 있죠. 65, 뭐 67 이렇게 쭉 있죠. 자, 그리고 이제 resource 타입이 있는데 GBR이라는 것은 guaranteed bit rate, guarantee 됐다. 그렇죠? 이 서비스는 이 GBR에 있는 여기 있는 서비스들은 이 비트 레이트가 개런티가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이 비트 레이트가 개런티가 돼야 된다. 그렇죠? 어떠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conversational voice, 그렇죠? conversational voice가 아주 미니멈한 그 비트 레이트가 개런티가 안 된다면은 뭐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보이스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5QI value 1 이게 이제 LTE에서는 이걸 QCI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QCI 1 똑같습니다. 5QI에서는 1 그리고 LTE에서는 QCI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스 콜을 딱 누르면은 코 네트워크가 이 밸류를 세팅해서 Gnode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Gnode가 지금 사용자가 이 보이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82, 83 여기는 이제 Delay Critical GBR 그렇죠? 이거는 Guaranteed Bit Rate인데 딜레이가 아주 작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딜레이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의 이 82부터 86까지의 QCI 밸류가 세팅이 돼서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3GPP에서 결정한 거고 모든 벤더들이 이것에 맞춰서 이 QoS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SDAP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5G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